인류의 역사에서 벌어진 수많은 미스테리한 사건을 파헤쳐 봅니다. 화요 미스테리 극장. 머리가 없어지는 골짜기 헤드리스 벨리. (1905년) 프랭크 맥클라우드와 윌리 맥클라우드 형제는 캐나다 서북부에 있는 나하니 국립공원 골짜기에 금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떠날 준비를 한다. 윌리, 우리가 가는 골짜기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는 소문 들었어? 그 골짜기에서 남자들이 머리 없는 시체로 발견됐다고 하던데 아니겠지? 이것은 쫄보 아니야? 사실일 리가 없잖아. 사람들이 금을 가져갈까봐 누군가 일부러 지어낸 괴담이야. 에휴, 너 같은 쫄보는 금을 가질 수 없다고. 얼마 뒤 골짜기에 도착한 형제는 텐트를 치고 본격적인 금광 탐사에 돌입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 두 달이 지났고 금광을 찾으러 간 형제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집에서 기다리던 막내 동생 찰리와 엄마는 점점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찰리, 프랭크와 윌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엄마, 걱정 말고 우리 좀만 기다려봐요. 금이 뚝딱하면 나오나요? 형들 지금 금광 찾느라 정신 없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금을 잔뜩 들고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의 바람과는 달리 형제는 돌아오지 않았고 기다림에 지친 엄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다. 이후 캐나다 경찰은 수색대를 꾸려 골짜기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하지만 끝내 형제를 찾지 못하는데, 그렇게 3년이 흐르고 막내인 찰리는 3명의 산악 전문가들과 함께 사라진 형들을 찾기 위해 골짜기로 떠난다. 찰리! 여기야! 여기 좀 와봐! 다급한 소리에 찰리와 일행들은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모여들었는데, 이럴 수가... 세상에... 그랬다. 그들의 발밑에는 머리가 없는 시신 2구가 버려져 있었고 찰리는 그 시신들이 프랭크와 윌리라는 걸 직감한 것이었다. 이후 찰리와 일행들은 시신을 수습해 집으로 돌아왔고 머리가 없는 시신을 맞이한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잠긴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가리켜 머리가 없어지는 골짜기 헤드리스 벨리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골짜기에 들어가면 머리가 잘려나간다는 헤드리스 벨리. 이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전문가 프로페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담 슈도우입니다. 오늘은 팟캐스트 청취자 가위나 님이 요청을 해주셨던 미스터리인데요. 캐나다 헤드리스 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페서님. 네. 제가 이렇게 기다 아니다를 따지고 싶진 않지만 일단 그래도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실화예요? 네, 일단 실화로 봅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네. 맥라우드, 맥러드, 맥클라우드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제 네. 이 형제들의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맥클라우드 형제 참사 같은 경우에는 네. 캐나다의 신문과 라디오 방송 등에서 다뤘을 정도로 아주 크다는 이슈가 되기도 했고, 때문에 헤드리스 밸리는 네. 캐나다와 북미에서 아주 유명한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도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골짜기를 찾아갔습니다만 네. 지금도 도대체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목이 잘린 시체를 만들어내는지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맥클라우드 형제 시신뿐만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다른 목 없는 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야지 이슈가 되는 건데. 네,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네. 최초의 기록을 보게 되면 네. 맥클라우드 형제가 금강을 찾아 떠나기 13년 전인 1893년에
1893년에 6명의 금강 탐사대가 갔었고 네. 그 골짜기 주변에서 목이 잘린 채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맥클라우드 형제가 야, 그 소문 들었어? 하는 대화를 네네, 주고받은 네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맥클라우드 형제가 또 참변을 당한 이후에도 이 목 없는 시신은 또 발견이 된 적이 있는데 1917년에 스위스 출신의 마틴 조르겐슨이라는 그 청년이 이 청년 역시도 헤드리스 밸리에 목이 잘린 시신들, 목이 없는 시신들, 머리가 없는 시신들이 있다는 소문은 아마도 금을 누군가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호기롭게 이 청년도 헤드리스 밸리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목이 없는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가장 최근의 일로는 1998년에 미국 대학생 2명이 헤드리스 밸리로 떠났다가 네. 실종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요건 좀 정확한 팩트 체크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실종된 인물의 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떠돌고 있는 괴담처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 인터넷에 이제 기록된 것들을 보면 헤드리스 밸리의 미스테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대학생 2명이 2달 동안 혹독한 산악훈련과 생존훈련까지 하면서 준비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미스테리 매니아들이죠. 그러니까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갔는데 이들 역시 실종됐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 잘린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 네. 그러면 이 캐나다 정부에서 조금 이 구역에 대해서 뭐 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했었나요? 아니면은 이 지역을 좀 폐쇄를 해서 제대로 연구를 좀 했다든지 뭐 그런 폐쇄는 해요. 지금 출입 금지는 시켜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제대로 된 연구나 탐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어요. 네? 왜요? 못 해요. 일단 캐나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헤드리스 밸리 괴담이 워낙 그 유명해지니까 네. 일단 사람이 계속해서 죽고 나가니까 경찰 입장에서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는지 또 왜 머리가 잘려 나오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게 1962년에 맥킨지 원정대 실종 사건인데 캐나다의 과학자인 블레이드 맥킨지가 네. 경찰이 해내지 못한 그 헤드리스 밸리의 미스테리를 내가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헬기 수색팀과 지상 탐사팀 2개조로 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헬기까지 갖고 와요. 네. 그래서 공중과 지상에서 헤드리스 밸리를 샅샅이 뒤져나가겠다. 네. 그리고 원정대가 골짜기로 들어간 지 2달여가 지난 후에 원정대와의 모든 통신이 두절됩니다.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실종된 거죠. 전원이 다. 네. 이후 이제 맥킨지 원정대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네. 또 수색 작업을 들어가요. 네. 근데 단 한 명의 원정대원도 찾아내지 못했고 심지어 원정대가 타고 갔던 헬기조차 발견을 못합니다. 어머. 헬기가 추락했다면 헬기 잔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것도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 이 맥킨지 원정대가 실종된 이후 3년이 지난 1965년에 네. 수색대의 규모를 더 키워나갑니다. 이번에 캐나다 자체적으로 안 되겠다 해서 수색대에 캐나다를 비롯해서 독일, 스웨덴의 수색 전문가들까지 합류를 시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터내셔널 수색팀을 만들어서 수색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는 수색 헬기만 6대 동원해요. 네. 헬기 6대를 동원해서 실종된 이들을 찾고자 헤드리스 밸리로 파견됐고 그들은 헤드리스 밸리 구석구석을 사슬 뒤집니다. 네. 하지만 이들 역시도 실종돼 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그 목이 잘린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 말고도 단순히 실종된 사람만 또 엄청나다는 최근에는 얘기네요. 실종자가 많아요. 헤드리스 밸리의 악명이 네. 시작된 것은 목이 잘린 시신으로 시작됐는데 네. 19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헤드리스 밸리에서 실종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이 잘린 시신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내리션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목이 잘린 시신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딱 제가 내리션을 하면서 이거는 캐나다 원주민의 어떤 경고가 아니었을까. 이 구역만큼은 우리 제발 냅둬라라는 어떤 그들의 경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종된 사람들이 인원수가 많고 심지어 헬기까지 찾을 수 없을 정도면 이건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건데. 아니요. 캐나다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도 헤드리스 밸리 실종 사건, 헤드리스 밸리 미스테리의 가설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헤드리스 밸리에 대해서 네. 여기서 왜 이런 미스테리한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것에 대한 가설이 4가지가 크게 있는데 네. 첫째는 사스카치 같은 빅풋. 사스카치라고 아세요? 사스카치?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빅풋이라고 부르고 캐나다에서는 사스카치라고 부르는데 혹시 2m가 넘는 거대한 다야바 같은 네, 느낌? 맞아요. 맞아요. 거대한 털복숭이 반인반수의 괴물. 네네네. 아. 이 사스카치가 헤드리스 밸리에 살고 있다. 나하 국립공원 쪽에 살고 있다. 그래서 네. 그 사스카치가 헤드리스 밸리로 들어오는 침입자들의 목을 쳐서 날려버리는 것이다. 아, 그럼 헬기는? 네? 헬기도 뭐 추락시키고 뭐 감춰놨다라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사스카치에 대해서는 나하 국립공원에서 사스카치 발자국을 봤다는 목격담, 또 사스카치가 지나가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 간혹 나와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스카치의 소행이다라는 네. 가설이 하나 나오게 됐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앞서 방금 말씀하셨던 원주민설인데 나하 국립공원 인근 원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설의 부족이 하나 있어요. 나하족이라고. 나하 국립공원이니까 나하족이. 네네. 근데 이 나하족이 이 헤드리스 밸리를 비롯해서 나하 국립공원을 지배하던 부족이다. 근데 이 헤드리스 밸리 일대에서 이 나하족이 전설에 따르면 네. 1000년 이상 거주해온 전투민족이고 전투민족. 계력을 지니고 있고 아주 잔인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네. 그리고 이들은 지금 현재 골짜기 곳곳에 있는 동굴 속에 숨어 살고 있고 골짜기에 외부인이 들어오면 침입자로 간주해서 그들의 목을 따서 죽이고 네. 목은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목이 잘린 시체는 골짜기에 내다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하족 이야기는 네. 인류학자나 민속학자들은 실존하지 않는 부족이다라고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실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민속학적으로 연구해 봤을 때 네. 나하족이라는 그 이야기는 없다라고 이제 부인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살짝 이 생각도 하나 드는 게 있어요. 금광이 많다는 소문이 났다는 건 어쨌든 그 지역에 어떤 자원이 많다는 얘기일 수 있고 네. 이거를 국가적으로 다른 곳에 오픈하고 싶지 않은 의도와 캐나다의 음모론인가요? 네, 캐나다 정부의? 그래서 이곳을 약간 공포스러운 장소로 만듦과 동시에 결국 폐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곳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정확히 목 잘린 시신들이 있는 거 말고는 이렇게 제대로 입증할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 지역을 봉쇄함과 동시에 캐나다가 이 지역의 뭔가를 보호하기 위한 뭔가 거기 그곳에 중점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는. 뭐 그렇게 따진다면 네. 이 모든 가설을 통틀어서 하나의 가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이다. 아, 네. 도시괴담이다.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북미의 많은 미스테리 애호가들은 네. 사스카치, 빅풋설에 흥미를 두고 있습니다. 방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네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 화요미 팀이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못 드네요. 가요. 여기 출입 금지예요. 근처라도 못 가보네요. 캐나다 정부가 출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근처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그냥 나하 국립공원을 가서 관광하죠 뭐. 아, 투어를 한번 하는 것도. 네. 미리님 들으셨죠? 나하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지금 박수를 치시네요. 예, 같이 가실 의향이 있다네요. 촬영해야죠. 네. 그럼 화요 미스터리 극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원주민들의 설명, 묘사를 보면 나하족에 대한 전설 중에 하나가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복과 부귀를 지니고 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무기로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그 갑옷으로 인해서 그들의 뒷모습과 앞모습을 본 사람은 있어도 그들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니다.